이렇게 양치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이빨 다 썩어요. 양치하고 물로 헹구고 뱉고 이렇게 양치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양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치아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년차 치과의사 김보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환자분만 수천 명이 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분이 양치질만 잘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치아가 상하지 않으셨을 텐데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잘못된 양치질 습관은 다 버리시고 제대로 양치질을 하셔서 평생 치과 갈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치질을 할 때에는 칫솔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질은 칫솔로 하는 건데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밥 먹고 하루 3번 양치질 하는 것은 다 아실 텐데 근본적으로 양치질을 왜 하는 것일까요? 양치질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치태 등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치, 잇몸 질환, 구강 내 질환 대부분은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균을 줄이기 위해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세균들은 치아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입안 구석구석 혀, 입천장, 잇몸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해야지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만 제대로 한다면 충치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칫솔질만으로는 입안 구석구석 세균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치아뿐만 아니라 입안 곳곳에 세균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치아 부위에 따라 필요한 도구가 다른데요. 충치가 많이 생기는 치아 사이사이의 경우에는 칫솔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실을 사용하여서 음식물을 깨끗하게 잘 빼주셔야 합니다. 입안의 다른 부분의 양치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양치 습관은 불쏘치약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불쏘치약을 쓰면 충치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불쏘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불쏘 자체가 충치를 강력하게 예방을 한다면 불쏘치약을 쓰는 사람은 충치가 안 생겨야겠죠. 간혹 치과에 오셔서 치약을 무불쏘로 바꾸셔서 충치가 생긴 것 같다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에서 중요한 것은 구석구석 꼼꼼히 닦는 것이고 치약은 잘 닦을 수 있게 보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약의 주 성분은 계면활성제로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비누칠을 할 때도 비누를 묻히고 문지르지 않으면 때가 벗겨지지 않듯이 치약을 발라서 직접적으로 문지르지 않으면 치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치약에서 불쏘의 함량은 1000ppm으로 0.1%인데요. 실제로 충치 효과를 내려면 불쏘의 농도가 더 높거나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간혹 양치 후 치약을 뱉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양치를 한 후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을 뱉어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쏘 치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의 본질인 구석구석 입안을 잘 닦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양치 습관 세 번째는 3분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333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질을 해야 된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는데요. 양치질을 할 때 3분만 채우면 깨끗이 다 닦아졌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는 데는 3분으로 어림없습니다. 3분 동안 양치질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따가 양치질을 하는 5가지 단계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양치질 5단계를 하시면 3분이 아니라 10분, 20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양치질을 해야지 치과 갈 일 없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질 5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잘하신다면 평생 충치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먼저 양치질을 할 때 칫솔로 입안을 구석구석 잘 닦아줍니다.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 볼 쪽, 입천장도 구석구석 잘 닦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본인만의 양치질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쪽 치아를 먼저 닦고 안쪽을 닦고 왼쪽을 닦고 안쪽을 닦고 왼쪽 아래를 닦고 안쪽을 닦고 오른쪽 아래를 닦고 안쪽을 닦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셔야 빠지는 치아 없이 꼼꼼히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질 방법에는 회전법, 폰즈법, 바스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보다는 기본적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닦아주시되 가로로 너무 세지 않게만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치아랑 잇몸 사이 경계 부분은 더욱더 부드럽게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한 치아 한 치아 닦는
닦는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되실 거예요. 칫솔 종류도 미세모도 있고 이중모도 있고 일반모도 있는데 미세모를 써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미세모를 쓰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치아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칫솔은 본인이 다 써보시고 잘 닦이고 편한 칫솔이 가장 좋은 칫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칫솔질이 끝나면 두 번째로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치아는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여서는 치아 사이사이는 절대 닦을 수가 없습니다. 치실에는 이렇게 실로 생긴 치실이 있고요. 갈고리 형태로 생긴 치실이 있어요. 실로 되어 있는 치실을 쓰실 때에는 30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검지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2번 정도를 감아주신 다음에 치아 사이사이를 넣고 살짝 비벼주시고 다시 넣고 비벼주시고 넣고 비벼주시는 식으로 모든 치아를 다 사이사이를 닦아주시고요. 갈고리 형태의 치실을 사용하실 때는 가볍게 톡톡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가 벌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치실 사용으로는 치아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치실 사용으로 치아가 벌어졌다면 그거는 치실 문제가 아니고 잇몸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실 사용해서 치아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치실이 들어가더라도 훌렁훌렁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런 치간 칫솔 을 사용하셔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크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크기에 맞지 않는 치간 칫솔을 쓰시면 잘 닦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의 크기는 치아 사이를 약간 빡빡하게 지나갈 정도의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혀를 닦아야 하는데요. 양치하실 때 혀 안 닦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혀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혀 클리너로 혀를 박박 닦아주시면 백태가 제거되는 것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5단계는 구강세정기입니다. 구강세정기는 워터픽, 아쿠아픽 등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물이 나오는 기구입니다. TV 광고나 홈쇼핑에 보면 워터픽으로 치아에 붙어있는 치태도 다 제거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 물 힘으로는 치태가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강세정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여도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에는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물로 싸주셔서 음식물 잔사를 빼주시는 겁니다. 워터픽을 사용하실 때에는 옆으로 이렇게도 쏘시지만 잇몸의 수직이 되게 잇몸 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양치질을 구석구석 3분이 넘게 했는데도 고춧가루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한번 보시면 구강세정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단계로 양치질을 하시면 3분이 아니라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양치질 습관 3가지와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치아 건강을 응원합니다. 김보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